안녕하세요. 정은진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빵을 좋아하시나요? 사실 저는 완전 빵순이인데요. 요즘은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 얼른 목표 몸무게를 달성하고 나면 꼭 가고 싶은 내 마음속 빵집이 있습니다. 거기가 바로 어디냐면 대전의 성심당입니다. 대전의 대표 빵집 성심당은 이제는 대전의 정체성 자체가 되어서 몇몇 사람들은 대전을 성심광역시라고 부를 정도인데요. 부산에도 정말 이름난 빵집들이 많지만 성심당은 전국 5대 빵집으로 불릴 만큼 유명합니다. 성심당은 합리적인 비용에 뛰어난 맛으로도 호평을 받지만 가게가 간직하고 있는 스토리로 더 칭송을 받고 있는 곳입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담은 책 우리가 사랑한 빵집 성심당을 여러분께 소개하려 합니다. 성심당 창업주는 가톨릭 신자로 빵집을 운영하면서 당일 만든 빵이 다 팔리지 않고 남으면 이를 어려운 이들에게 모두 나누어주며 덕을 쌓았습니다. 이 책의 프롤로그는 성심당에 불이 났던 일로 시작이 됩니다. 창업 50주년을 앞두고 발생한 대규모 화재에 창업주로부터 가업을 이어받아 열심히 일하던 가족들은 모두 끝을 예감했습니다. 만일 하늘의 뜻이 여기까지라면 너희들은 이제 어떻게 할래? 라는 이야기를 나눌 정도로 화재 피해가 심각했던 모양입니다. 담담한 마음으로 끝을 받아들였던 창업주 가족들. 그런데 가족처럼 일하던 직원들이 일사불란하게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직원들의 노력으로 화재 후 6일 만에 가게를 다시 열게 된 창업주 가족들은 너도 찾아와 대전의 성심당이 꼭 있어야 한다며 격려해주는 대전 시민들에게 감동했다고 해요. 프롤로그 뒤로는 성심당의 창업주 임길순 씨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가 흥남철수 이후 남으로 내려와 거제, 진해 등지 등을 돌다가 대전에 정착해 신부님에게서 받은 밀가루 2포대로 찐빵을 팔기 시작한 것이 성심당의 시초입니다. 그런데 작은 찐빵 가게일 그때부터 임길순 씨는 나눔을 실천했다고 합니다. 찐빵을 300개 만들면 100개 정도는 꼭 이웃과 나눴다고 해요. 그는 외국인 신부와 의기투합해 사람들에게 빵과 구호품을 나눠주고 다녔고 성당 사람들과 장례를 돕는 봉사활동을 하며 많은 이들의 마지막을 지켜주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사람들을 도우며 가게를 점점 키워가던 중 가게 이전을 고민할 시점이 되었다는데요. 그는 성당 옆으로 가게를 이전하게 됩니다. 당시 성당 옆자리는 그렇게 목이 좋은 것은 아니었다고 해요. 하지만 임길순 씨는 커가는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 성당 앞으로 이전을 감행합니다. 성당 종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곳에서 장사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그가 장사를 시작한 것도 누군가와 나누어 먹기 위해서였어요. 그래서 장사가 잘 되는데도 자식들의 학비를 내지 못할 정도로 힘겨울 때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그는 자신의 신앙을 바탕으로 나누는 삶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임길순 씨의 가족들이 그를 평가한 내용을 들어보시죠. 아들 영진은 아버지 임길순의 신앙을 무조건 믿는 신앙, 무식하게 믿는 신앙, 막무가내로 믿는 신앙으로 기억한다. 중년의 나이에 가족과 신앙 공동체의 생사를 책임지고 몇 번이고 사선을 넘어야 했던 경험이 오롯이 아버지의 몸에 각인됐기 때문이다. 며느리 미지는 시아버지 임길순을 본질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분으로 묘사한다. 뒤집어 말하면 가톨릭 신앙만을 남겨놓고 다른 모든 것은 버린 사람이라는 뜻이다. 믿음이라는 본질 외에 다른 어떤 가치도 마음속에 품지 않은 사람, 진짜 신앙인으로 살았던 임길순 씨. 그는 97년 사망할 때까지 나눔의 일을 멈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금의 성심당은 튀김 소보로 보문산 메아리 등의 메인 메뉴로 전국적인 사랑을 받고 있지만 초기 성심당은 전문적인 기술은 없어 제빵 기술이 뛰어난 빵집은 아니었다고 해요. 앞에서 설명했듯이 창업주부는
빵보다는 나눔에 더 관심이 많은 분이었으니까요. 창업주의 아내도 빵을 만드는 기술은 없었기에 제빵사들을 고용해 가게를 영업하다가 아들 영진 씨가 본격적으로 제빵에 뛰어들게 되었다고 해요. 그러던 중 6월 민주항쟁이 시작되면서 장사를 거의 못할 처지에 놓이자 영진 씨는 빵을 시위대와 전경들에게 나누어 주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시위대에게 빵을 나누어 준 사실이 들켜 경찰서에 연행된 영진 씨. 그러나 그를 돕는 손길이 있었습니다. 동네 동장이 용감하게 나서서 그를 변호한 것이죠. 성심당은 정치색을 띠는 것이 아니고 시위대와 전경 모두에게 빵을 나누어 주었으며 이곳은 하루 지난 빵은 절대 팔지도 않는 양심적인 가게라고 말이죠. 사실 저 시대에는 까딱 잘못하면 동장도 경찰에 끌려가 피해를 입을 수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변호를 하고 나선 걸 보면 평소 창업주 일가가 얼마나 바르게 살았는지가 보입니다. 이후에 성심당에도 위기는 있었습니다. 성심당이 있던 곳이 구도심이 되면서 사람들의 발길이 끊긴 데다가 영진 씨의 동생이 프랜차이즈로 독립해 나가며 형제간의 우애에도 금이 갔죠. 독립해 나간 프랜차이즈점은 매출이 줄더니 부도가 나서 결국 문을 닫았고 동생은 미국으로 떠나버렸습니다. 본인의 동생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이웃 사랑을 표방하며 장사를 하는 것이 마음에 걸렸던 영진 씨는 미국으로 가서 동생에게 다 잊어버리자라는 말을 건네고 화해합니다. 그리고 몇 년 뒤 동생이 세상을 떠나자 영진 씨는 그때의 화해를 감사하게 되었지요. 프롤로그에 나왔던 성심당 화재 사건은 동생 사망 이후 2005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새 단장을 하며 영진 씨는 성심당만의 정체성을 재확립하고 쉬는 시간마다 아내와 머리를 맞대며 빵집을 통해 어떻게 이타적인 경영과 보편적인 형제애를 실천할 것인가를 고민했다고 합니다. 창업주 임길순 씨의 창업 정신을 잘 이어가고 있는지 수시로 확인해가며 아직도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성심당. 개신교가 아닌 가톨릭 신자이지만 정말 믿는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잘 보여주는 이들의 모습을 우리도 본받아야겠다고 느꼈습니다. 성심당의 빵도 맛있지만 그 빵 뒤에 숨겨진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여러분들도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하며 난교의 책방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